안녕하세요. 도와들 아빠입니다. 지금은 코인,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 시장이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과거 코인들은 근데 현물 ETF나 리플 소송이나 등등 몇 번의 상승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게 막혀버렸던 이유들과 또 향후 전망 등을 제가 몇몇 사건들을 기반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먼저 9월에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되게 분위기는 안 좋은데 중요한 이벤트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9월 2일에 미국의 8월 실업률과 고용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고용률이 높게 나오면 또 금리 인상 세게 한다고 아마 겁을 줄 것 같고 9월 13일에도 미국의 8월 물가 상승률이 나옵니다. 이것도 높게 나오면 큰일 나죠. 그리고 9월 15일에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유일한 호재가 이제 15일에 있는데 호재 전에 보통 팔라고 하죠. 그런 격언이 있는데 이번에도 맞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20일에는 대망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울트라 스텝을 할지 빅 스텝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정말 전반적인 세계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문제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정말 감성적으로 변하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으로 하면 급매를 내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지금 8월에 아파트 매매인데요. 용산구 전체에서 매매가 2건, 마포가 7건, 중구 3건.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할, 매매가 안 될지는 몰랐어요. 정말 이런 거래 종말 시대니까 호가가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고 정말 부동산은 그 하락이 무서운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될 때가 무섭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포심이 만연해 있고 대만은 이제 중국이 거슬리게 하죠. 자꾸 드론을 띄워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총통분이 제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중국은 이런 게 반가울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안 좋은데 너네 시비 걸었지 하면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고 또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바이든도 중국 보란 듯이 대만한테 무기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싸움은 걸지 않지만 한번 나 때려봐라. 그러면 언제든지 붙어줄게. 지금 어딘가로 풀고 싶죠. 전쟁을 하면 인기가 다 올라가잖아요. 특히나 중국 싫어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이제 돌발 상황, 극단적 선택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흉흉한 상황이다. 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코인은 더 심합니다. 코인은 원래 사기란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정말 사기가 많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노골적인 유혹을 한다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코인데스크 코리아, 그 검증된 기사잖아요. 코인 매체임에도 제목을 이런 식으로 써요. 비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물론 내용은 이제 사기는 아닌데, 제목을 이렇게 쓰니까 자극적으로 쓰고, 얼마를 내면 돈을 더 내면 밑에를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이니까, 다른 곳은 이제 볼 것도 없죠. 여기 유튜브 열기만 하면 요새 나오는 광고들 아시죠? 90% 싸게 할인을 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몇 억을 벌었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다 사기인 거죠. 거래량도 전혀 없는 이상한 코인 사가지고 호가창 확 벌어져 있어서 사면은 팔 수도 없게 해놓은 그런 코인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낚이면 안 된다. 그리고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코인비 거래소를 아시면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거든요. 왜냐면 18년, 19년 코인이 정말 암울할 때 미래가 없잖아요. 암울하고 하니까 이제 이런 정말 저는 잡거래소라고 하는데 정말 사기가 난무하고 불꽃쇼가 난무한 정체불명의 코인들이 와서 개미들을 이제 낚아채는 거예요. 펌핑을 막 몇만 프로 시키면서 한때 이게 국내 3위 거래량 3위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다 개미들이 이쪽으로 뛰어들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거래소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전에 멈췄었거든요. 근데 금융당국 신고해서 운영을 재개한다는 걸 보면 또 얼마나 많은 개미들을 엄청난 퍼센티지로 낚을지 우려가 돼서 미리 조심하자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드디어 본론에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우리의 게리 겐슬러, 게리 용은 기존처럼 악당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EC는 잘하고 있다. 근데 일단 SEC의
컨셉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SEC랑 일단 비슷한 같은 편이거나 비슷한 어감의 단어들을 얘기를 해보면 그레인 리셋, 증권이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 블랙락, 골드만삭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털고 가자. 그레인 리셋은 털고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다 사모은 다음에 저점에서. 그래서 이 SEC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어요. 코인도 가긴 갈 텐데 블랙락도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 털고 가는 거예요. 그레인 리셋이나 자체가. 그래서 계속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현물 ETF고 리플이고 다 합의를 안 해주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9월 7일 날에 또 무슨 암호화폐 이슈에 관해서 상무부 장관과 또 담론을 진행한다고 하고, 또 9월 15일에도 상원 어디 출석해서 암호화폐 접근법 증언할 것.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 나와서 좋은 소리를 할까요? 이런 기존에 있었던 방식 그대로 아마 얘기를 하실 거라고 보고, 코인에 안 좋은 소리를 하실 거라 보고. 그래서 여기 또 있잖아요. 코인을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증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증권법과 똑같이 내가 규제를 하겠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도 안전 기준을 60년간 변하지 않았지 않냐. 투자자 보호 기준도 똑같다. 그러므로 다 내 거다. 그리고 다 코인은 증권 시장으로 넘어와야 된다. 그래서 거래소를 내가 다 장악하고 내가 오래오래 나중에 다 관리하고 이제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한결같아서 이제 좋아요. 오히려 악당 역할을 수행해서 좋은데, 하나 안타까운 건 사실 이 기사는 SEC랑 CFTC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베넘 위원장은 CFTC는 한창 떴다가 가라앉아 버렸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루시아 의원 다 길리브랜드 다 나와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 하면서 이제 CFTC에 몰아줘야 된다.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하면서 막 여론이 형성되다가 다시 훅 꺼져 버렸죠. SEC가 다시 위로 치고 가고, CFTC는 목소리를 거의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이유도 궁금했었고, 이게 왜 잘 안 풀리나 하면서 이걸 이제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일단은 그 실마리를 조금 풀 수 있는 기사를 찾았어요. 되게 재밌는 기사여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대표님이 계시죠. 한 30살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올해 5월에 백악관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8월 30일 날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드디어 가서 뭐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호기롭게 백악관을 찾아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 FTX 샘 대표는 돈을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한테만 520만 달러, 개인 그 대통령 후보 지지하는 그 후원금으로는 전체 2위예요, 2위. 그리고 향후에도 엄청난 돈을 다음 대선에도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찾아간 거죠. 왜 찾아갔냐? FTX는 아시겠지만 코인 거래소인데, 지금도 테슬라, 애플, 구글 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환이 다 돼요. 코인도 살 수 있는데 증권도 토크나 해가지고 미국 주식들도 살 수 있어요. 나중에 ETF랑 뭐랑 선물이랑 다 할 겁니다. FTX의 야망은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이 선물 쪽을 이제 접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선물 거래업자의 중개 없이 FTX 내가 다 하겠다. 그걸 하려고 CFTC에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이제 CM이나 대형 증권사들을 제끼고 내가 선물 다 하겠다. 물론 코인만 한다고 하겠지만 이미 주식도 다 팔고 있는데 주식 관련 선물 다 한다는 의도로 해서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호기롭게는 갔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같은 편인 척 해준 분이 CFTC의 베넘 위원장이에요. 이분은 조금 말이 통하고 돈도 어느 정도 로비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FTX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품법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옹호를 해주는 건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반대는 안 했어요. 베넘 위원장은 그래도 좀 로비가 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 아닌 지지를 해줬는데 이분만 그랬던 거고, 이제 다른 모든 분들이 샘 대표를 반대를 합니다. 데이비 스컷 위원장은 FTX 당신의 제안은 심각한 위협이 된다. 강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 지금 테라 때문에 뒤숭숭한데 FTX 니네가 무슨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다면서
지금 증권사들도 못 하는데 너희가 바로 선물 이 거래를 한다고 증권사 중개 없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엄청난 반대를 받습니다. 게다가 뭐 윗사람들은 뭐 관공서도 그랬지만 뭐 이제 업계 대표들은 더 날린 거죠. 이 대형 거래소 파생상품 CME 대표는 FTX가 제안하는 혁신은 단순한 비용 절감안에 지나지 않는다. 엄청 내 밥그릇을 뺐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SEC랑 뭐 블랙락이랑 막 연관돼 있는 그 기득권 끈나물의 그 밥인데 거기에 뛰어든 거죠. FTX 샘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당신 돌아가라. 너무 위험한 분야다. 그리고 당신 코인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암호화폐 외 분야에도 성장을 파급을 하려고 오는 거 다 알고 있다. 너무 너네는 위험하다 하면서 비판을 엄청 하죠. 그러니까 핵심이 이렇게 중개기관을 폐지하는 것을 이제 샘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또 샘 대표는 담보나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우리 고객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는 거 가능하다. 우리는 수수료도 절감시키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목 놓아 주장을 했지만 백악관에서도 돈은 그렇게 뿌렸는데 자기 편인 분이 거의 없고 기득권층이 당연히 반발을 하고 그래서 FTX가 사업은 되게 잘 하는데 잘 풀리는데 뭐 인수도 잘하고 이 제도권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많이 약했던 것 같고 또 SEC 쪽이 워낙 끈끈하니까 거기를 뚫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어, SEC는 이제 좀 천천히 발전을 시키고 그레인 리셋 후에 뭐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가자 이 방향인데 FTX나 CFTC는 빨리 발전시키자 그리고 혁신적으로 하자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좀 우리 편이었고 많이 밀어줬 우리 이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응원을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그래서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퍼즐을 맞춰봤습니다. 그러니까 FTX 쌤 대표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찾아가야죠. 내 돈 받는 사람, 내 돈 내놔. 그래서 이, 지금 같은 기사인데요. 또 하나의 내방 기록. 같은 날에 다른 인물을 또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고문을 맡고 있는 스티브 리케티라는 분. 쉽게 말하면 바이든의 핵심 고문이죠. 오른팔이고 3년간 바이든 수석 보좌관을 지냈고 2020년 대선 때 선거 대책 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쉽게 말하면 돈 받으신 분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520만 불 개인적으로 후원하지 않았냐. 그리고 차기 대선까지 2024년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1억 달러 이상을 내가 후원하겠다. 근데 왜 내 말이 안 통하지? 지금 따지러 간 거죠. 그래서 FTX랑 뭐 폭로전을 하든 합의를 하든 지금 뭔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SEC의 벽에 맞춰서 지금 쉽지 않다. 그건 철옹성 같다. 뭐 현물 ETF 몇 년간 안 하는 거 보세요.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FTX의 샘 대표도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 지금 요 얘기를 드리려고 일단은 퍼즐을 맞춰봤고요. 왜냐면 FTX 대표가 CFTC 민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지금 8월 31일 날 또 비증권형 암호화폐는 CFTC 관할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이게 한 번이 아니었죠. 계속 CFTC를 밀고 있지만 뜻대로 지금 되지 않는 뭐 그런 추세인 거고 또 그래서 이제 FTX CEO가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규제 가능성이 높다. 어찌 보면은 SEC의 손을 약간 들어주는 이게 쉽지 않네. 이게 SEC의 그 의견이잖아요. 거래소는 다 내 거, 내가 규제할래. 이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샘 대표가 약간은 포기는 아니지만 쉽지 않구나.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좀 시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코인이 안 갈 거냐? 중국이 코인 쪽 뭐 채굴이랑 컴백을 안 할 거냐? 저는 아니다. 그 유사한 사례로 한 예로 마약으로도 뉴욕에서 지금 이게 합법화가 돼서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뉴욕 시장 애덤스인데 작년 말에 뉴욕을 비트코인 도시로 만들겠다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당선이 되셨죠. 근데 당선이 되자마자 뭐 월급도 뭐 3개월 비트코인으로 받고 뭐 다 했다가 당선되니까 몇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입 딱 씻고 근데 비트코인은 채굴하는 게 전기가 너무 많이 들고 환경적이지 못하네 친환경적이지 못하네 하면서 이제 돌연 채굴을 금지를 시키고
그 금융 엘리트 드루아라고 하는 SEC 블랙락 뭐 말씀드렸던 그 편으로 넘어갔다고 제가 예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뭐 하고 계시는가 한번 봤더니 뉴욕 골목마다 대마초 로컬숍 북적 음지에 있던 상인들이 이제 당당한 고용주 마약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가냐면 엄청나요. 여기에 엮인 돈이 얼마나 클 거 아니에요. 마약상이. 근데 이게 공공연한 이제 흡연, 유통, 지하 경제가 있을 텐데 요거를 합법화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창출합니다.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뭐 일자리가 엄청 창출되고 정말 블루오션을 찾은 거죠. 뭐 코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게 지금 마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을 버리고 마약을 선택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면허 발급, 역발상 되게 지금 좋은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된 거죠. 경제 위기에 돈을 엄청 벌 수 있으니까. 지금 잘한다고 지금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대마 이니셔티브 주도 케빈 킴. 아마도 한국계 같으신데 뭐 거기 악의 축에 계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전과자를 제도권 내 창업자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웃긴데 전과자가 뭐냐면 마약을 지난 2년간 뭐 유통을 했든지 사업을 했든지 이런 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 전과자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다 모여봐 해가지고 세제 혜택 주고 뭐 자격증 주고 하면서 뭐 너네 이거 거래할 수 있게 할게. 뭐 지금 막 대마초 화분으로 팔고 어마어마한 경제가 창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정말 악의 축의 한가운데 있는 마약도 이렇게 크게 합법화돼서 돈을 버는데 코인이 이쪽으로 안 넘어올까? 그리고 중국이 이걸 안 할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좋은 예여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것도 비슷한 예입니다. 항상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11년, 21년 11월만 해도 이슬람 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사용을 하지 마라. 왜냐 이슬람 위원회에서 볼 때 이거는 히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도박이고 뭐 불결하고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었죠. 근데 지금 요거는 그 코인리스에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오보인데요. 인도가 허용을 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허용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디지털 거래소 출범 예정. 어, 다 비슷한 소리 하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2년 말까지 디지털 화폐 거래소를 정부에서 내가 만들겠다. 왜냐? 돈이 되니까. 그래서 또 2022년 말까지 이건 전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짠 듯이 그 우리 한국도 대형 증권사들이 코인 거래소 만든다고 내년 상반기까지 만든다고 했었죠. 근데 인도네시아도 똑같은 말을 하시네요. 그리고 돈이 되니까 한다고 했는데 뭐 한국이 뭐 전기 만들려고 한전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정부가 나선다. 왜냐?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인도네시아의 올해 6월 기준으로 계정 가지고 있는 분이 1,500만 명이 넘어요. 한국은 뭐 600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줄었을 거예요. 많이 떨어져서. 거의 3배가 넘는 규모고 올해 상반기만 인도네시아의 코인 거래 규모가 3,600조입니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2 하면 1년에는 한 7, 8천 조 되겠죠.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거 내가 하겠다. 보호한다고 하면서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뒤통수의 한 사례여서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결국은 순서가 문제지 다 뒤통수는 칠 거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면서 코인 하러 올 거다 이 말인데 지금 뭐 러시아랑 이란이랑 다 반미 국가들 제재를 당하니까 무역 거래에 암호화폐 쓴다고 기사 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빼더라도 반미니까 빼더라도 제가 중립국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돈이 되니까 인도네시아나 한국이나 뭐 박상기에 난 나고 어쩌고 하면서도 결국 다 돌아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중립국들이 돌아올 거고 그 다음 이제 중국, 미국, 인도 순으로 돌아올 거라 보는데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원래 말 바꾸기 더 잘했고, 미국에 비해서 단순해요. 그냥 공산당, 시진핑이 그냥 간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SEC 파 있고, FTX 파 있고, 기득권층도 짱짱하고, 여러 의사결정권자가 많아서 오히려 오래 걸릴 수 있다. 근데 중국은 오히려 지금 돈도 없고 하니까 빨리 돌아올 수 있고, 인도는 그 다음 미국이고, 인도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뽀글이가 로비를 끝내 실패하더라도,
샘 대표님이 돈 받은 사람을 뭐 못 찾았든지 아니면 더 쥐어주든지 합의를 하든지 해야겠죠. 아니면 게리 겐슬러가 코인 거래소를 장악하더라도 근데 SEC나 이런 블랙락이나 이런 세력들도 결국은 코인 쪽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락이 현물 스팟을 기반으로 상품을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레인 리센 겪고 다 뭐 하락시킨 다음에 올리겠다 이런 거라서 좀 우리 코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을 뿐이지 이분들도 결국은 코인 우상향에는 이제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중국이 아무리 지금 코인 계속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뭐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채굴까지도 허용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차피 돌아오게 돼 있다. 돈 벌어야 되니까. 지금 뭐 마약 아까 한 예를 보더라도 인도네시아 예를 보더라도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죽고 나서 뭐 어떤 정책은 또 뭐 돌아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죽고 나면 정책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뭐 부동산 정책이나 중국의 돈풀기 등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이미 많이 늦었어요. 지금 뭐 수천조를 푼다고 해도 중국 경기 이미 죽어버린 다음에 풀면 뭐 대출할 사람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정치 이벤트 전까지 얼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표심을 얻든지 경제를 뭐 회복하든지 간에 크고 작은 노력들이 그래서 올해 안에 한번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